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씨가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부지법이 오늘 10시 반에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무집행 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번 실질 심사가 매우 주목되는 것이요. 가스라이팅 한 것도 죄가 되는가? 예,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수 목사님들 군기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반스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아이고, 고생은 우리 목사님 다 하셨으면서. 자, 그래요. 오늘 반스 전광훈 선생께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내란 직후부터 얼마나 열을 올렸습니까? 전광훈이가 배우다,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내란 수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구속되지 않을까. 구속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영장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 내란 선동 선전 혐의가 빠져 있고, 네. 그거 외에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좀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왜 내란이 빠져 있냐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이 경찰이 이제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이 이제 청구한 걸 이 과정들을 저희가 좀 지켜보니까 특임 전도사들 있지 않습니까? 2명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 지금 항소심까지 진행돼 가지고요. 그 윤모 씨는 그 3년 6개월을 받았고 징역. 그리고 김모 씨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둘의 이 판결문 그리고 이 둘의 과거 영장 신청 내용을 보면 전광훈에 의해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맹목적인 충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판결문도 그러니까 판결문이 아니라 그 압수수색 신청 영장에 과거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걸 이제 법원이 그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 승인하고 그래서 이제 발부한 거 아니겠어요, 영장을? 사실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보이는 모습이 이 전광훈이 교사해서 행위를 한 행위자들에 대한 판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 선동은 어떻게 보면 다툼의 여지가 많으니까 내란 선동으로 구속영장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그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이런 이유로 해서 기각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특수 건조물 침입은 최대 구형이 7년인데 이제 내란 선동 선전은 10년 이상 부를 수 있는데 이 너무 싼 티켓 끊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검찰이 또 이걸 보안 수사까지 내렸었습니다. 영장 신청할 때 경찰한테 그래서 이런 보안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법정 가면은 검찰이 상대하거든요. 전광훈 씨를.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여지 없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전광훈에 대한 처벌 의지는 목사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하다 이런 얘기네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서부지법 난동 책임의 윗선이자 배후로 전광훈을 지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판결이 이미 선고가 항소심까지 됐기 때문에 2심까지.
이거에 대한 사주 교사한 사람이 사실상 정광훈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수사를 떠나서도 그 탄핵 반대 그 시기 서부지법 폭동 직전까지 정광훈이 얼마나 많이 그 서부지법으로 가라 이동하자 그러면서 언어적으로 이 폭력 행위를 사주하는 듯한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광훈 집회라는 판이 없었으면 서부지법 폭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관성은 누가 봐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법정으로 가게 되면 다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그 윗선의 배우인 정광훈에 대한 그 수사를 지금까지 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1월 19일이면은 1주년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폭동. 말입니다. 그 전에 뭔가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이 영장을 지금 이제 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전광훈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두 특임 전도사는 그렇게 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전광훈에게 조종당했다라는 게 이제 앞선 그 압수수색 영장 법원이 인정했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인데 만약에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돼서 가해가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거는 사실 전광훈 사건에 한정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이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 사법부가 앞으로 폭넓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이제 범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판례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회복센터에서 수많은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교주나 빌런 목사의 어떤 지시, 간접적 지시 또는 직접적인 지시는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 교주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나서 항상 핑계대는 게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였다. 나는 저렇게까지 사주하진 않았는데 지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모든 책임을 그 교인들이나 추종자들한테 전가하고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교인들이나 추종자들은 자기 교주, 정광훈 이런 사람들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진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빠져나갔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분명히 이제 가해가 있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지만 결국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그 교주를 지키기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처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해자를. 근데 이 특임 전도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가 막 문짝 발로 차고 글쎄 말이에요. 막 그런 사람이 평소 때 자기가 이제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을 하면서 자기는 정광훈 목사의 명령이나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은 바로 움직인다, 제각 움직인다, 막 이런 발언들을 해놓은 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금전이 오고 갔던 관계들 이런 것들 이제 경찰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 연관성을 아예 배제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판례가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피해자분들 대리해서 소송을 수십 번을 했는데 항상 바로 이 지점에서 멈췄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나거나 무혐의 나오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좋은 판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악행들 제재하는 것으로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재명 정부 기조가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이비 종교가 왜 사이비입니까? 교주가 한마디 하면 다 그대로 실행에 옮기니까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결국 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당에 가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엄단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 기조인데 법원에서 교주의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평화나무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들 대단히 힘겨워지게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래요. 이런 날이 다 오는군요. 자, 지난 토요일에 전광훈이가 이제 단상에 서가지고 또
매주 그냥 토요일, 일요일 광화문 집회를 열잖아요. 예.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또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현재 전광훈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빅뱅의 노래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예. 무슨 노래를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이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거북이와 두루미는 아니죠.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이 센 척하는 겁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허황된 망각에 이제 빠져 있는데 아니 감옥에 가면 편하대요. 뭐 날마다 잘 수 있고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과일 들어온다 뭐 그런 얘기. 아니 그 좋은데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떨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년보 측하고 전광훈 측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년보 씨는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어서 그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감옥 가기 전에 했던 내용들을 보면 좀 이게 결기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전광훈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냈었죠. 5년 전, 6년 전에 2020년에. 여러분, 저희가 전광훈을 그 3번 중에 2번 보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매도 맞아본 놈이 안다고 그 끔찍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기모대 목사님이 군 생활을 어디서 하셨죠? 경비교도대에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로 군복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센 척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자마자 뭐 옷 싹 다 벗고 검사하고 그 전광훈 같은 경우는 거의 교주급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완전 갭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오만 방자하거나 이 어깨 뽕 들어간 사람들이 구치소 한번 들어가서 그 과정을 밟으면은 이제 현타가 옵니다. 지위가 대체적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서 밖에서는 거의 하나님 대접 받았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일개 보험자에 불과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 뭐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감옥 갔다 돌아오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옥 갔다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테니 제정신이 돼서 좀 돌아오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대략 싶습니다. 식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뭐 벌써 2단계에서 그 예측하는 건 좀 무리일 수 있는데 지금 적용된 혐의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뭐 1, 2년 살다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 특수검점을 침입 교사 관련해서는 최대 이제 7년까지 이제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최하로 잡더라 하더라도 3, 4년 이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특수검점을 침입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돼서 재판 중인 또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건건 숨 쉬는 것까지 다 모니터해서 고발했고 기소시켰죠. 그 예전에 그 동봉도 뿌리고 공천 그 거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또. 그런 건들이 또 자잘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내란 선동 선전은 이건 저도 이제 결과가 너무 이제 더딘 느낌이 나서 법조인분들한테 많이 여기저기 좀 묻기도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 특임 전도사 둘이 선고가 나오고 이제 그 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내란 재판 선고가 나오고 그 선고 나온 걸 또 토대로 이 경찰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측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평화나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 전광훈의 재구속을 위해서. 전광훈이가 이제 2020년 2월에 이제 깜빵에 들어갔어요. 우리 평화나무의 그런 노력으로. 그런데 2달 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풀려났습니다. 그때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주진우 기자는 거꾸로 전광훈이 풀려나 있어야 우리 진영에게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것도 무슨 얘기야? 그래서 풀려나 가지고 광화문 코로나 대환장 파티를 주도했고 그래서 팬데믹이 또 발생했고요. 그래서 다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됐습니까? 나 참 그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 평화나무가 그동안 전광훈의 재수감을 위해서 갱생을 위해서 애써온 일들 한번 쭉 회고해 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정광훈 입으로 너무나 주구장창 떠들어왔었는데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 집시법 위반, 내란 선동 등등등등 해서 거의 저희가 처음에 정광훈이 제가 70건으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발장이 한 45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풀린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광훈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면 고발장 하나에 혐의가 3-4개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70개가 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광훈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소송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이 평화나무의 좋은 쾌거가 아닌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셀럽들이나 이렇게 이 방송 평론하시는 분들 중에 정광훈 씨랑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정광훈 씨 방송에 가끔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긴 하셨어요.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좀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정광훈 씨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가족 간에 그 불화가 생겨가지고 저희 센터에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광훈과 어떤 친분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사사로운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은 좀 억장이 무너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정광훈은 JMS나 이만희라 그런 교주급이에요. 그리고 그런 악행을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이고 그로 인해 가정이 아주 파탄이 난 피해자들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지양하는 게 아예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모습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각 없는 사람들이죠. 특히 주진우 기자 말입니다. 정광훈이 밖에 싸돌아다녀야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된다. 그래놓고는 쥐는 또 정광훈 유튜브에 나가고 또 기자회견하면 또 환대를 받아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오늘 그 CBS 노컷뉴스가 방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전광훈이가 서부지법 판사는 북한 편이다 이렇게 말한 진술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모양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저항권 운운하면서 서부지법 판사는 북한 편이니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가서 타격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있었다 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요. 충분해 보입니다. 상당한 근거가 될 것 같고 그 정광훈은 만약 구속된다면 자기 입을 탓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싸질러 놓은 말들이 결국 그들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또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만약에 전광훈이가 구속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있을 토요일, 일요일 또 전광훈 주도의 어떤 장외 집회 혹은 이 활동들의 상당한 위축이 또 예상되지요?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치 그 김용민 TV에 김용민이 없는 것과 같은 정광훈 집회 정광훈이 없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2020년 2월 구속되고 한 2달 정도 봤잖아요. 와 정말 전광훈이 사라지니까 감옥 들어가니까 정말 마치 그 얼음물이 녹아서 그 얼음이 형체도 없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당분간 약세 추이로 그 순간 한 1, 2주 정도는 아유 우리 목사님 갇혔다 그러니까 좀 모여서 그 기도하자 그래서 좀 잠깐 반짝할 수 있으나 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약세로 돌아설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후계를 명확하게 세워놓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아들 전해옥 씨는 이제 결집력도 없고 이렇게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저 예. 정광훈처럼 그 좀 약장사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알렉산더 대왕이 예. 후계자 없이 요절했을 때 이 예. 장군들이 난립하지 않습니까? 예. 디아도코의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가 빤스 전국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빤스를 닮은. 예. 예. 그래서 그 아래 그 왼팔 오른팔 뭐 조나단 시네히서부터 오만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 하나가 돋보이질 않고 고만고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사리판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전 그렇게 예측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이제 10시부터 전광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되는데 예. 저희가 김디모데 목사님과 2시 반부터 다시 특별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